안녕하세요. 성우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가 올해 새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오늘은 카메라를 좀 끄고 할게요. 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는 지난 2015년까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전자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를 두고서 이 제도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뒀었는데, 이거를 이제 2015년도에 폐지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전자세금계산서 그리고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되는 대상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조세지원 정책 차원에서 이런 세액공제 제도를 새로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관련해가지고 먼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되는 대상, 그 대상에 대해서 확대됐다는 걸 한번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상들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려야 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2억 원 이상이면 2억 원 이상 개인 사업자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종이세금계산서는 안 되고요. 근데 이 공급가액 기준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는 대상자가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되는 대상은 작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에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이 2억 원, 그러니까 1년간 공급가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 지지난해까지는 공급가액이 3억 원에 미치지 못해서 종이세금계산서를 종종 발행을 하셨다 그러면, 이러신 분들은 지난해, 그러니까 21년도에 공급가액이 2억을 넘으셨다 하면 7월 달부터는 무조건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니까 혹시 이런 분들은 주의하셔가지고 발급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못하고 종이로 발급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가산세가 있으니까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는 그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면서 대부분 다 전자로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종이로 발급하시는 경우는 정말 1년에 몇 번 보질 못했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요거 보시면 규정이 7월 1일부터 달라지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도 확대됐는데, 이 전자계산서는 아시다시피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고,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여기 소득세법에서도 역시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을 정하면서 최근에 들어서 이제 확대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득세법의 163조 조문인데, 이제 이건 어려우니까 정리를 하면, 아까 보셨던 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들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하고 똑같아요. 단지 말만 이제 공급가액이 수익금액으로 바뀌었을 뿐이고, 역시 이제 여기에 해당되시면 직전연도, 그러니까 작년도 2021년도 수익금액이 2억을 넘는다 이러시면 7월 1일부터는 전자적으로 계산서를 발급을 하셔야 되니까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되는 대상인지 확인은 홈택스 들어가시면 일단 여기 로그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위에 보시면 마이 홈택스가 있거든요. 이 마이 홈택스를 들어가시면 하단 아래 메뉴 중에 전자세금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그 전자세금계산서 메뉴 중에 오른쪽에 보시면 발급 의무 대상자 확인이 있으니까 이 메뉴에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 혹은 전자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자세금계산서,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자계산서, 면세사업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둘 다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해서 과세기간에 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요때 이제 한도는 연간 100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자계산서 쪽은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죠. 여기서도 이제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해서 그다음에 이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를 해준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그리고 전자계산서 세액공제 대상은, 일단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그러니까 1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전자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은 직전연도 총수익금액, 그러니까 소득세에서 얘기하는 총수익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는 어디서 해주냐면 부가치세 납부해야 될 부가치세에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전자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부가치세가 없죠. 납부할 부가치세가 없으니까 종합소득세 5월달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고요. 공제 금액은 그러니까 건당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혹은 계산서를 발행하면 건당 200원씩 쳐가지고 이거를 다 합친 다음에 1년 한도 1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해준다는 거고요. 요거는 지금 올해 7월 1일,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그 7월 1일 날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이제 끊어지는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 끊을 때부터 적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지금은 돼 있어요. 법 규정은. 이게 2024년 돼가지고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24년 12월 31일까지 끊기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대상으로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발행해야 되는 의무 발급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종이로 발급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이 전자로 발행하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부가치세는 보통 과세 기간을 1기, 2기 나눠가지고 6개월씩 끊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공급가의 기준, 그 다음에 이제 100만 원 한도의 기준 이런 것들은 과세 기간 6개월이 아니라 1년의 연간 합계 기준이니까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법인 사업자는 제외되고요. 왜냐하면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조건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혜택을 주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이제 부가치세 신고할 때나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혹은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고서라는 걸 작성해가지고 제출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관련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게 일단 전자세금계산서는 끊을 때마다 200원씩 공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짜잘하게 많이 끊으시는 사업자분들은 되게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는 게 실제 세금을 낼 때 그 세금에서 100만 원을 깎아주는 거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는 금액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경을 쓰셔가지고 전자적으로 계산서 발행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혜택이니까 그 혜택을 놓치지 않고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